당장의 현안은 한미 공조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고무줄을 한국만 땡기냐고 미국도 땡기는 거지. 네. 서울과 워싱턴의 얘기가 다르다 뭐 이것만 갖고 막 불안해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유세를 다녀요. 근데 대신에 네. 그 비용은 그건 대통령 자격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야 될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장프로입니다. 네, 저는 그 옆 동네 살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일주일 참 빨리 돌아와요. 네. 진짜 빨라요. 요즘 되게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네,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중간 선거 시즌인데, 네. 뭐 좀 정하신 후보 좀 있으세요? 글쎄, 나도 한번 봐야 돼. 이제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 통지서는 왔어요. 네. 언제 어디에서 이제 투표하면 된다. 네. 근데 지금 창피한 말이지만은 후보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예. 뭐 이제 어느 당을 찍을지는 이미 정했으니까 뭐 그냥 굳이 뭐 예습은 안 해도 될 것 근데 같아서. 이게 미국은 진짜 확실히 당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선거 얘기를 살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쭉 나왔던 얘기들 중에 좀 주목되는 게 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러시아를 가가지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한반도 관련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초에나 열릴 것 같다. 아마도라는 뭐 단서를 달긴 했지만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게 한국에서 엄청 큰 반향이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미국 반응은 별로 없었죠. 네. 근데 하여튼 우리 지난주 녹음할 때 그때 이미 로이터 통신의 미국 고위 관계자가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볼튼이 직접 얘기를 한 거고 그 똑같은 볼튼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제 똑같은 말이죠. 예, 거의. 그러니까 네. 같은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리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튼 뭐 이미 미국은 우리 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은 중간 선거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그렇게 매일 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빼고 그렇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를 되게 찾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다룬 기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없어. 실제로 보면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모스크바 현지에서 그 에코 모스크바라는 라디오랑 인터뷰를 한 건데 이 전문이 그 주러 미국 대사관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잠시 보면 거기에 뭐 이게 왜 이게 내년 초에 열릴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온 계기가 그러니까 질문이 그 뭐 정상회담 언제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네들 작년에 북한 핵 공격하려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계획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볼턴이 그런 거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그래서 해서 회담도 하지 않았냐 전례 없었던 회담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마도 뭐 내년 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얘기는 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사실 볼튼 쪽의 어떤 강성 기류 그쪽이 지금 그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다는 거를 이제 슬쩍 보여준 거겠죠. 예, 좀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일단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근데 완전히 뭐 내년 초에 하는 것처럼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 이게 내년 초가 될지 더 늦어질지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더 늦어지면 어떡해. 그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선희하고 그 비건 미국의 대북 정책 특별 대표 두 사람이 이제 빨리 만나서 뭐 실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렇죠. 일본 아사히 신문이었죠. 비엔나에서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최선희가 안 나타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게 정확한 보도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됐지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실무 레벨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거 그렇지. 네. 자체는 음. 그 확실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이거 지금 굉장히 막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트럼프가 1차 정상회담 할 때처럼 야 무조건 고, 뭐 못 먹어도 고 이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그 1차 때하고 똑같이 그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추측이 지금 가능해요. 되게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제 뭔가가 이제 성과를 내놔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첫 임기가 이제 반이 이제 꺾이는 시점이 이제 곧 오는데 이제 언제까지나 뭐 그냥 만났다 가지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제 성과를 내놔야 되고 그런데 일단 그 비건 그 순방 얘기를 하자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소스가 안 나오니까 한국 정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비건 대표가 원래 뭐 최선희를 만나러 간 건 아니다 유럽에 서로 만나기로 돼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일단 분위기예요. 근데 일단 근데 그거 자체가 네. 지금 실무진에서 이제 빨리 바톤을 넘겨받아갖고 음. 뭔가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 만나는 게 그 미팅 일정조차도 이제 확실하게 네, 뭐가 네. 안 나왔다면은 그거는 이제 뭔가 지금 막혀 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 그런 이쪽- 얘기들을 네. 전문가들이 하는 것 네, 같아요. 미국 이게 전문가들. 그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실무 협상이 점점 늦어지는 것 같다. 실무 협상이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정상회담 준비도 늦어져서 내년 초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볼턴이 틀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가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그렇게 속도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데 그게 속도가 안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 선언하겠다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다 밀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음. 지금 그래서 미국 그 조야의 관심은 일단 뭐 중간 선거지만 이제 네. 한반도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쪽에서는 음. 당장의 현안은 한미 공조인 것 같아요. 2차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냐 이제 이거는 일단 숨이 죽은 것 같고 그렇지.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네, 뭐 그- 뉴스들이 나오고. 지난주에 왜 그 김프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무줄 이게 서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고무줄이 좀 단단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멀리 가면 이제 고무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끊어질 상황이 왔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한국이 자꾸 이제 얼만큼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 고무줄을 그거를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민감한 사안이 한국에서도 아미티지하고 빅터차가 뭐 행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국이 남북 군사 합의 평양 선언에서 그거를 미국이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뭐 한 70%만 얘기하고 미리 협의도 안 했고 예, 심지어는 미국 쪽의 그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랬다는 그런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 유엔사가 그래서 좀 약간 회방 놓는 느낌, 약간 좀 골인한 느낌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약간 애를 먹이면서. 예. 네. 근데 미국 전문가들 하는 얘기,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 보면은 이게 꼭 뭐 미국만의 문제냐. 그렇지 한국만 뭐 숨기냐.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많이 있었잖아요.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북미 기본 합의 타결할 때도 네. 한국한테 100% 얘기 안 하고 뭐 미국하고 북한이 또 타결한 다음에 네. 뭐 한국한테 통보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질러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비질런 에이스 그 한미 연합 공동훈련. 공중훈련이죠. 네. 그것도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맞아요. 네. 이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한국은 그 시점에서 여전히 그 부분을 이제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네, 국방부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미국이 한국하고 충분한 상의 없이 그냥 질러버린 거 아니냐. 그렇지. 뭔가 불만의 표시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뭐 어느 한쪽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막 지른다 이게 아니라 좀 양쪽이 부부싸움 같아 약간은. 아니 그 고무줄을 한국만 땡기냐고 미국도 땡기는 거지.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까지 서로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뭐 각자 주권 국가들이 하는 일이고 미국도 사실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그래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한미 동맹이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리의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유지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미국이 원하는 바와 보조를 맞춘다 한국이.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말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대북 압박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정치적인 계기가 됐건 뭐가 됐건 갑자기 이제 인게이지먼트로 대화로 방향을 선회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맞아요. 그 네. 정책이 있고 비전이 있을 텐데 그냥 미국이 자칫 깜빡이 갑자기 키면 그냥 같이 따라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 부분을 네. 좀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과연 가령 이제 뭐 이거는 뭐 사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고 한 1년 정도 쭉 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갔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도 그러면 그때 그러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이게 한미 동맹이 무조건 미국 따라하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게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DJ 말기였던 것 같은데 그 여중생 사망 사건 있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반미 주의는 아닐지라도 반미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DJ가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여중생 사망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반미를 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워싱턴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 비공개든 공개든 회의를 하면 이제 그게 화두였는데 네. 그럴 때마다 한국 쪽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설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대부분의 그 설명은 그럴 리가 있냐. 반미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한다.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6.25 전쟁 때 진짜 완전히 적화 통일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선수들이 워싱턴의 선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를 끄덕였겠냐고.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굉장히 그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좀 골이 심했는데 그때 오히려 제 기억에 미국 전문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 군인들이 젊은 나이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싸우다 죽은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위해서 갔냐?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렇지.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꼽히고 있다. 민주주의가 뭐냐? 다양성, 네,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건데 한국에서 심지어는 반미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뭐 어떤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그렇죠.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싫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지금 꼽히고 있는데 아하. 도대체 뭘 컴플레인 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네. 예, 미국 사람들이 그때 좀 별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답변이 좀 궁색했던 것 상당히 같아요. 훌륭한 답변이네요. 그거. 네, 근데 이제 이걸 한국 사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예. 그 논리 자체는 저는 뭐 그렇죠. 말이 된다고 약간의 생각해요. 뭐 이견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심각하고 아주 그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이견이 있다면은 네.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은 서울과 워싱턴의 얘기가 다르다, 뭐 분위기가 다르다 이것만 갖고 막 불안해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막 이게 불안을 막 부추기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자신감을 갖고 맞춰 나가지 않을까. 진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갑자기 소름이 막 확 끼치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의 어떤 한반도 정책은 일단 계속 그대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일단 관망 모드로 간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북한에서 낸 성명이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무슨 정현이라는 어떤 뭐 가상 인물이겠죠. 논평이 나온 게 있는데 뭐 다른 내용은 다 빼고 물론 우리가 미국의 11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딱한 사정과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북한도 지금 중간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아 이거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약간 늘어지는 느낌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네, 니모 듣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뭐 사실 뭐 한국 문제, 북한 문제는 크게 안 다뤄졌는데 제일 많이 지난주에 제일 시끄러웠던 게 그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그렇죠. 미국하고 러시아가 맺은 이 조약인데 이거를 폐기하겠다. 네, 이런 미국이 얘기. 이제 일방적으로 네. 빠지겠다 이건데 음, 볼튼이 러시아가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확실하게 했죠. 네. 그 전부터 이제 트럼프는 그런 의사를 이제 밝혔고, 음,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왜 그러냐, 음. 그리고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이제 이런 거 그렇지. 갖고 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예, 문제가 이제 예. 안보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핫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주.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냉전 종식의 하나의 도화선이 된 대단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죠. 조약이죠. 그래서 레이건하고 고르바초프가 그렇죠. 서명을 했는데, 예. 그래서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레이건은 이제 그 이미 그 세상을 떴고, 네. 고르바초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이 내팽개친다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갖고 뉴욕 타임즈에 칼럼까지 썼잖아요. 참, 진짜. 예. 예. 실제로 이게 그 미국과 러시아가 핵 경쟁을 하다가 이걸 군축으로 돌아서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예. 사실은. 예. 이것도 한국 쪽에서는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 한때 작년이었나요? 예. 전술핵 재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할 예. 때 딱 이 문제를 이제 사례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핵 공격을 억제하는데 네네. 그 ICBM 대륙간 탄도탄이면 충분하지만 그렇지. 예. 서유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하고 전쟁 벌일 때 뉴욕을 포기하면서 워싱턴을 포기하면서 그 파리를 구하려고 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고 그게 딱 그 한국 쪽에서도 그러네요. 예, 예. 똑같은 이제 의구심을 그렇죠. 가진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이제 서유럽에 배치를 했고 이제 그거를 미국 소련이 당시에 예. 군축 합의로 이제 이제 또 조약을 폐기를 맺은 하기로 건데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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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약인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폐기하게 된 이유가 소련이 러시아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 뭐 러시아가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키냐 이 논리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쪽은 그러면 지키지 않은 러시아를 벌을 줘야지 왜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중국 얘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그 트럼프도 그랬어요. 러시아도 안 지키고 음. 그리고 중국은 이 조약에 저촉되지 당사자가 않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마음 놓고 이제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뒷짐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아마도 볼튼 이쪽이 트럼프한테 중국 얘기를 해갖고 움직인 거 아닌가, 예. 마음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뭔가 이제 명분을 준 거죠. 이거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을.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어떤 미사일들이 대단히 그 위력적이거든요. 그뭐 둥펑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얘네들이 개발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뭐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미사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이건 상당히 미국이 봤을 때도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사일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 뭐 이런 것 그래서 요격도 못하게 하는 미사일도 만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좀 군부에서도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도 좀 찬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그 지금 네. 저 주한미국 대사로 지금 간- 한국 대사로 가 있죠. 예. 네. 그 양반이 그 태평양 사령관일 때 예. 그 미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이제 군사적으로 대적을 할 때 네. 미국이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어서 좀 유감이다는 그런 식의 네.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네. 군부 특히 이 태평양 쪽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 반대나 어떤 비판 쪽은 이 조약이 그 지상 발사 미사일을 규제한 거거든요. 지상 발사. 네. 그러면은 미국이 이 조약에 그 구애를 받지 않고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다가 그러면은 배치를 한다? 어디다 할 거냐? 일본에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절대 일본의 핵무기를 어떻게 봐? 가능할 수 없거든요. 예, 일본에서 지금도 굉장히 특히 오키나와 같은 네, 경우에는 예. 미군 기지 문제로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게다가 핵무기를 갖다 놓으면 일본에서도 그 갖다 놓은 지역이 제일 먼저 그 저기 뭐야 표적이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괌 정도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문제고 군사 전략상으로도 지상 발사 이미 뭐 저 해상 발사 쪽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상 발사 이거를 갖다 놓는 게 과연 군사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핵무기 같은 경우들은 주로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쏘니까. 그러니까 지상 발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요즘 이제 뭐 군사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으면 좋아하겠네. 일본이 안 받으면 한국이 우리가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전술핵 재도입 이걸 굉장히 주장하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별 얘기 없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는. 지금은 이제 북한 핵기업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 그 네. 뭐 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뭐가 도대체 뭐가 줄었냐 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뭐 사람도 전술핵 있고. 갖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카드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근데 저도 이게 전술핵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전술핵을 갖고 들어오면 일단 갖고 들어온 그 위치는 다 파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타겟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특작부대나 이런 애들을 막으려면 이 뭐지 방위나 이런 것들 방어 부대들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거의 주한미군의 한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까지도 이 핵무기 지킨다고 이게 다 들어가 버리면 사실 주한미군 전력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쪽에서조차도 네. 그 한국 쪽에서 전술핵 제도입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무슨 소리냐, 반응이 지금. 많이 예. 나왔죠. 예. 한국 쪽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게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통상 문제로 신냉전을 벌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또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네. 중거리 이제 핵미사일 배치 얘기를 자꾸 하면 음. 이건 이제 군사적으로도 또 중국하고 네, 냉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치. 예. 이렇게 싸늘해지고 나면은 과연 그 북한 핵 문제 푸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이 잘 협조해 나갈 수 있을까? 음.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북한만 상대하기도 버겁잖아요. 그렇죠. 이 예. 강대국들이 그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를 어떻게 하질 못해갖고 쩔쩔매 왔는데 지난 예. 수십 년 동안 예. 이게 좀 우려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중국이 또 미국하고 대항하는 데 있어서 북한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언제나 이 한반도라는 위치가 되게 그 전략적인 위치니까 뭐 북한이 좀 미국하고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방해를 하겠지. 야, 너 지금 우리 미국하고 안 좋은데 너 지금 지금 미국하고 짝짝꿍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동을 걸 수도 있는 문제고. 중국도 어차피 미국 북미 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움직일 힘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국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북핵 문제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INF는 근데 결국 내년 초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이 또 종일 만나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볼턴 보좌관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풀릴지는 또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상회담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방송한다. 워싱턴에서만 보이는 워싱턴. 네가 모르는 워싱턴. 니모워.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갖고 온 게 있죠. 중간 선거. 네, 미국 뭐 다 이제 중간 선거 모드인데. 네, 중간 선거 모드인데 일단 제가 좀 본 것 중에 좀 특이한 거 일단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수막 없고 유세 차량 없고 조용하죠. 후보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TV 광고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자기 보는 지역마다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지 그 지역에 있는 그 출마자들 관련한 나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특이한 게 또 비방 광고. 이거 네. 가능하다. 네. 네. 이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일단 비방 광고인지 아닌지는 딱 첫 화면 보면 알잖아요. 네. 뭐 음습하고 음악도 좀 막 어둡고. 네. 아 심지어는 자동차든 뭐 약이든 네. 그 비교 광고도 여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뭐, 정치 예. 광고는 비방 광고. 이 동네에는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그 I-66라고 그 왜 66번 도로 워싱턴 가는 도로가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요거가 최근에 그 유료화가 됐단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네. 요거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장프로 집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바로 옆에 지역구 네. 그 제10 지역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버지니아에서 그 여성 공화당 그 정치인이 2번 연속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힘든가 봐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뭐 검사 출신의 후보가 나왔는데 이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그리고 트럼프하고 굉장히 그 보조를 잘 맞춰왔다. 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 트럼프도 싫고 네. 이 사람도 싫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당 그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비방 광고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긴 해요. 하여튼 그러고 또 재밌는 게 대통령이 유세를 다녀요. 네. 대통령이 공화당 찍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유세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 선거 국면에서 약간 민주당 편드는 발언했다가 탄핵까지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네. 한국에서는 네. 금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정치 중립성 뭐 이런. 근데 버젓이 다녀요 대통령은. 네, 미국에서는 근데 대신에 네.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발생하는 비용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 이걸 움직여야 되고 경호도 해야 그렇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용은 그건 대통령 자격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를 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내든 뭐 아니면은 예. 뭐 공화당 쪽에서 내든 간에 네. 그걸 또 제대로 내고 있는지 또 확인하겠다고 뭐 그렇게 그런 기사도 났던데. 재밌네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게 자비로 일단 다니는 거다. 이게 정당인의 자격으로. 그것도 재밌네요. 뭐 결국 자기 돈 내지는 않겠지만 선거 자금 모금한 걸로 뭐 이렇게 내겠지만 그것도 참 상당히 특이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언론들도 지지 후보들을 막 발표를 해요. 네. 신문 사설에 이제 네. 그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그냥 다 몰펴주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민주공화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릴랜드 주지사는 호건 주지사인데 네. 메릴랜드가 그 민주당의 아송인데 주지사는 공화당 사람이에요. 예. 근데 뭐 나름 인기가 있고 정책 잘한다고. 그 호건 주지사는 또 저기 유미 호건이라고 또 한국계 부인이 그렇죠. 또 부인이 네. 한국 사람이라 네. 또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람을 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메릴랜드 주지사는. 특이하네. 네. 예. 근데 한국하고 많이 다른 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네. 그 한국에서 이제 한때 언론과의 전쟁 뭐 그래갖고 이제 음. 정권이 그 언론과 많이 부딪힌 일들이 그렇죠. 네. 꽤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언론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수인지 진보인지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지만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은근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제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네. 근데 미국은 그걸 분명히 밝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한국과 미국 간의 그큰 차이점이다. 근데 오히려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은근하게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후보를 지지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얘들은 뭐 그냥 가령 뭐 H1보니까 뭐 아니면은 뭐 C1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하게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게 더 미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때는 그냥이 아니라 이제 이유를 다 달아야 돼요. 그 사설 보면은 이유가 있다. 왜 그런지. 예. 예.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판세를 한번 잠깐 네, 살펴볼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김프로님께서 아주 그 세밀하게 이게 중간 선거가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상원부터 한번 보죠.
상원이 지금 51대 49. 그래서 그렇죠. 공화당이 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다수당의 그 지위에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반 트럼프 바람은 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 선거만큼은 훨씬 민주당에 비하면 좀 상황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6명 상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가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지금 지난번 그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주에서 지금 네, 이번에 네, 선거를 치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거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명만 선거를 치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 8명이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주에서 선거를 치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훨씬 그 싸움을 하기 편한 상황에 그렇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상원은 이제 그 공화당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더 이제 수성하기가 쉬운 상황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캐비너 대법관 그치. 인준할 때 음.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성폭행을 한 거냐 만 거냐 갖고 근데 결국은 인준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공화당 사람들이 결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니모어에서 한번 다뤘었죠. 네. 김프로님이 이게 오히려 공화당 표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민주당 했는데. 쪽에서 결집할 수 네. 있는데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지켜야 될 때가 더 많고 공화당은 뭐 훨씬 그 유리한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출마하는 그 지역구에서는 네네. 그 주에서는 이 캐비너 대법관 문제로 공화당원들이 결집을 하니까 네. 훨씬 더 수성하기가 편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자, 하여튼 그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하원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정반대 입장이고. 네,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고 뭐 압승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민주당이 한두 달 전에 비해서 밀리고 있다. 예. 예, 그렇지만 과반은 차지할 텐데 그 당초 예상보다는 좀 적은 수로 예. 이길 것 같다. 예, 이런 압승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마음을 못 놓는 게 대선 때 다들 클린턴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샤이 트럼프들이 또 응. 우르르.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원은 장악할 수 있다는 그 예상을 우리가 100% 그렇죠. 지금 안심하고 믿고 가도 되는 거냐 이런 못 얘기가 믿어 있어요. 진짜. 예. 이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선 때도 진짜. 근데 어쨌든 민주당은 그 트럼프의 신물이 난 백인 중산층 이 사람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원 선거에서.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공화당도 결집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때리기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중국을 때리면 인기가 있으니까 중국을 계속 때리면서 또 이제 이민 문제 이거 많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또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민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예, 요즘에 그 캐러밴 그 저기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이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뭐 막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 비판하는 쪽은 아직 그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쪽으로 오지도 않았다.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 한 1000km 남았어요. 예, 태풍이 저쪽 무슨 태평양에서 지금 뭐 오고 있다는데 갑자기 뚝을 더 쌓고 뭐 이러고 있다는 게 좀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트럼프가 저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쟤네들 민주당한테 돈 받고 지금 올라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 돈 주려면 1달러씩만 줘도 엄청나게 돈이 들 텐데. 근데 이제 그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은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 네네. 그럴 경우에 벌써부터 이제 민주당은 그 다음에 뭘 할지 이거를 지금 많이 궁리를 하고 네. 굉장히 지금 뭐 흥분돼 있겠죠. 근데 당장 민주당이 하원을 잡으면은 그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그 내각을 이제 매일 괴롭힐 거다. 왜냐면 다 위원장을 하니까. 네, 그래서 매일 불러대갖고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하고 민주당이 지적했지만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루질 못했는데 그렇지. 이걸 이제 매일 난도질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의 조사까지 들어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뭐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요. 트럼프가 왜 그 텍스 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금 그렇죠. 보고 이것도 왜 안 세금 문제 하냐. 이거 진짜. 뭐 그렇고 뭐 다른 각종 현안들이 있는데
한반도 문제 가지고도 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계속 뭐 폼페오나 아니면은 뭐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부르든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최근에 뭐지 그 북핵 보고서 열람권을 갖다 축소를 시켰나? 그게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 미국 의회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왜 국회에서 이렇게 하면은 왜 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서로 나눠 갔잖아요. 누구 뭐 야당도 가지고 있고 여당도 가지고 있고 머릿수대로 이렇게 나눠 갔는데 여기는 미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악하면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다 민주당이 하는 거. 네. 근데 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 서피나라고 하는데 이 소환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행정부에 누구 와라, 증인으로 와라 하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해라 하면 다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이제 세금 이거 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야, 세금 그거 기록 다 가져와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괴롭히기 좋은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그 행정 관료들 아니면 백악관 관리들이 하원을 상대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 있겠죠. 협상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의회에 붙잡혀갖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참,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요. 네. 근데 민주당이 크게 또 뭐 북핵 문제에서 그렇게 뭐 다리를 걸고 넘어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들도 있긴 있어요. 민주당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협상을 이제 기본적인 그 스탠스로 잡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공화당 쪽이 그렇지. 대통령이 저렇게 치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싫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그 트럼프가 전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또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의회에서 제일 큰 화두고. 인권 문제. 진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도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단 하원을 다 장악을 해. 그렇게 해서 막 트럼프를 괴롭히고 막 세금 자료가 막 공개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탄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민주당은 그러고 싶을 텐데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어렵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흠집 내려고 하는 거고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될 테니까 탄핵 발의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과연 중간 선거 끝나면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지. 과연 다음 대선에서 그게 유리한 건지 아닌지. 맞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좀 역효과를 내주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한때는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트럼프가 탄핵이 되면 오히려 걱정이다. 부통령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통령 정신 멀쩡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공격 포인트가 사라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뭐 농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탄핵은 되지 않지만 끝까지 탄핵 될 것 같이 그냥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대선 직전까지 가서 그래갖고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거야.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 번은 얘기가 나오겠네. 탄핵 얘기가 어떻게든. 근데 이제 제일 큰 변수는 특검에서 어떤 그렇죠. 결과를 발표할지. 지금은 이제 중간 선거 모드로 갔기 때문에 특검에서 뭐가 있더라도 이제 발표는 안 할 텐데 선거 끝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야, 복잡하네. 민주당도 지금 지도부가 지금 약간은 와야 된 분위기라 이거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또 어떻게 지도부를 갖다 또 재정비해가지고 갈지 뭐 그런 것들도 약간 이제 대선 후보를 내놔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좀 관심사가 되겠네요. 저희들도 벌써 10회까지 왔어요. 그러네. 뭐 우리 끝나고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0회. 하여튼 저희들이 10회를 찍고 또 계속 앞으로 또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잘 또 그냥 간단하게 하고 가요. 이렇게 막 아쉬워서 막 그러지 말고. 너 아쉬워 근데 막 편집해야 되잖아. 어차피 잘라낼 건데. 근데 이게 아쉬워.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하고 빠에 해. 네, 자 그러면 오늘 니모 10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네,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니모 워싱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원은 케빈 맥리디의 Rolling at 5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의 라이센스 하에 있는 음원입니다.